위하여 7월 19일 1차 청문회에 이어 관련된 분들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증언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국회법 제125조 5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회부된 청원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청원 사유로 적시된 사항 중 뇌물수수, 주가 조작 의혹 등 대통령 부부 일가의 부정비리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이 이루어지기를 많은 국민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김건희 증인의 출장, 조사, 특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콜검 아니냐, 배달의 검사 아니냐는 국민의 한탄이 높습니다. 대한민국 검사가 핸드폰을 압수된 채 신분증도 뺏기고 피조사자가 정한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누가 봐도 봐주기 수사,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지난 9일과 16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오늘 개최되는 청문회에 증인 24명과 참고인 3명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이원석 검찰총장, 유철한 국민권익위원장,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등 5명의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으며 김건희 증인, 최은순 증인,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증인 등 증인 13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출석했습니다. 참고로 참고인 중 송원근 경찰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 적법한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증인, 특히 출석 요구서 송달 자체를 고의적으로 기피한 대통령실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증인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위원회 논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고 무단으로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른 고발 등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안 제12조 불출석 등의 죄 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 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에 맞게 법률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불출석한 증인들을 지난 24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제정 법률안인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에 대한 입법 청문회 시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58조 6항은 제정법률안이나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나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것으로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김건희 증인 관련 불출석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김건희 특검법 청문회를 추진할 때 그때 다시 증인으로 적극적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 참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 진행 발언 없습니까? 자,
자, 우리 의원님들, 지금 원래는 청문회 진행하고 증인 선서할 시간인데 의사진행 발언 시간은 요때 하는 게 하려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의사진행 발언도 가급적이면 의석 비율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은 3분 내에 하시고, 오늘도 보시다시피 국민적 관심이 높고 TV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꺼지면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청하시는 국민들께 그렇게 유쾌한 감정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분 되면 발언은 딱 끝내시는 게 좋고, 3분 안에 발언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분 안에 맞춰 주시고요. 제가 또 국회법을 살펴보니까 국회법 조항에 아예 의원이 발언할 때 다른 의원이 함부로 발언해서 발언을 중지시킬 수 없다라는 조항이 아예 못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다른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이든 아니면 질의든 할 때는 제발 부탁인데 끼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통사고도 깜빡이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들 때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정시에 시작하고 끼어들지 않는다는 모범을 우리 법사위에서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의사진행 발언. 네. 네. 지금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네. 아니, 위원장의, 알겠습니다. 위원장의 방침이 그렇다는 거고, 그 또한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도 위원장의 재량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위원장이 재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실 분 지금 하세요. 예. 김승원 간사 해주세요. 예. 김승원 간사 의사진행 발언 하세요. 위원장님, 지금 증인석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김건희 여사, 최은순 그리고 대통령실이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지금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심히 유감을 표명하고요. 이렇게 진실을 덮는다고 국민이 모를 줄 안다면 큰 오산이라고 오판이라고 다시 한번 경고드리는 바입니다. 김건희 여사 최근 황제 수사 논란으로 검사들을 경호처 부속 건물로 불러서 경호상 이유로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뺐고, 또 휴대전화 원격 조정 폭발 가능성을 운운하면서 그렇게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 근무하는 사람들 다 휴대전화 뺏긴 상태에서 근무를 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과 여사님들도 수사를 받을 때는 포털라인에 세웠던 검사들입니다. 그때 검사들의 결기는 어디 가고 이렇게 받아쓰기 하는 그런 검사들로 전락을 했단 말입니까? 수사검사들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 수사를 했다면 그 결과를 국민들이 믿으시겠습니까? 제1야당 대표와 주변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혹하고 혹독한 수사로 주변 5분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만들더니, 지금 그 검사들은 인권보호라는 본래의 사명을 잊은 그런 죄상을 쌓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사 개인적으로나 역설적으로나 실수 없는 업보를 쌓는다는 것을 경고드립니다. 이원석 총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번 국민 앞에서 법 앞에 평등하다, 성역도 없고 특혜도 없다라고 방구석 엄포만 뒀더니 결국 이번에도 인사 패싱에 이어서 수사 패싱을 당하고 있습니다. 불출석 사유서에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진행하는 수사에 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법치주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결기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하지 말고 황제 수사를 펼친 검찰에 대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이원석 총장 어떻습니까? 매주 이창수 서울중앙검사장과 주례 회동을 통해 중요 사건을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총장 취임 후 2년 동안 뭘 했는지 직무유기에 가까운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이 총장이 이번 청문회에 나와서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으면 차라리 후배에게 그 자리를 물려두는 등
거치에 대해서 입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지검과 수사검사들은 이와 같은 행위야말로 집단항명입니다. 박정훈 대령의 진실을 밝히려는 행위를 집단항명죄로 입건할 것이 아니라 지금 특혜 수사를 펼치고 대통령실과 짜고 치는 수사를 하는 검사들을 집단항명죄로 위원장님께서 출석 증인에 대해서 정확한 주시를 간사님, 발언 중에 좀 끼어들지 마세요. 이게 의사진행 발언이에요. 말 없고 하세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회장님, 회장님 저 의사진행을 저 시계 뭐 하는 겁니까? 왜? 그게 지금 의사진행 발언이에요? 지금 위원장님한테 뭘 요구하는 의사진행? 송석준 의원 매번 상습적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 계속 그렇게 하시면 145조 2항을 적용하겠습니다. 주의하세요. 주의하세요. 적으로 주의하세요. 이렇게 엉터리로 진행해요. 주의하세요. 상습적으로 그렇게 진행하지 마세요. 예? 송석준 의원 당분간 저도 자 다들 조용히 하시고요. 송석준 의원 당분간 발언권을 중지합니다. 자 유상범 간사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의사진행 발언의 적절성에 대해서 위원장에게 항의하는 것은 의원들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정당한 얘기고 그것이 질서 유지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지금 발언권 중단을 하십니까?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하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전행을 해서 마음대로 법을 해석하는 정청래식 법 해석이지 이게 법대로가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권한을 남용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권한을 남용하셔가지고 법사위가 무슨 의원들의 발언을 위원장이 마음대로 제재하고 마음대로 끼어들고 마음대로 막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오늘 의사진행 발언과 관련돼서 우리 김성원 간사께서 증인 불출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비난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 탄핵 발의 청원은 말이에요. 늘 강조하지만 우리 위원장도 인정하셨잖아요. 법사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법사위가 의결할 수 없어요. 이것을 법에도 명문화되어 있고 위원장님도 인정하셨는데 청문회 중요 안건의 심사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무리하게 끌고 왔어요. 법 규정을 위반해서 우회한 겁니다. 법사위가 의결할 수 없는 청원은 청원 심사 소위에 의해서 거기서 심사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국회법 12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불법적인 탄핵 발의 요청 청원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증인들이 정당하게 그 부당성을 항의하면서 불출석한 겁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비난을 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법사위가 최종 심리를 하는 법사위에서 이와 같이 국회법 규정에 위반한 불법적인 청원의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여전히 잘못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불법적인데 왜 청문회에 참석했냐. 일방적으로 국민께 호도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국민들에게 불법임을 알리고 공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추가로 이성윤 위원에 대해서 현재 이 자리에서 청문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국회 감정조사에 관한 법률 13조에 의해서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에 충돌이 되고요. 현재 도이치모터스는 국감조법 8조에 의하면 재판 계속 중인 사건입니다. 이 부분은 청문회 대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논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비교적 우리 유상범 간사님의 입장에서는 저런 의사진행 발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 입장 역지사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상범 간사께서 의사진행 발언에서 소용도 없는 이런 청문회 왜 하냐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국회법대로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요. 국회법 제125조 5항은 제가 입이 아프게 말씀드렸습니다.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그리고 이 청원안은 법사위원장이 일일이 가져온 것이 아니라 자동 회부된 것이다. 라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그 125조에 보면 7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유상범 간사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신 것은 이제 8항과 좀 관계가 있는 조항입니다.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그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내용이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이번 청문회는 탄핵 심판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고 청원 심사를 하는 것인데 청원 심사 내용이 하필이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인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심사를 해서 우리 법사위원이 18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탄핵 발의 요청 숫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이 청원에 대해서 우리가 청문회를 하고 이렇게 심사한 결과 이러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리고 본회의에 부의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보고하고 그러면 의장이 이 청원인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청문회 등 심사 결과를 한 결과 이러이러하다라고 알려주면 우리가 국회법대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성윤 의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법사위원으로서 그러면 제척해야 된다, 배척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시고 그러면 사보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이성윤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승복할 것 같지도 않고 또 여야 간사 합의가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이것이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것이 그러면 이성윤 의원은 보나마나 주진우 의원을 또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제가 예측하기에 그러다 보면 서로 공방정만 하고 시간만 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예측컨대 유상범 간사님 의사진행 발언 과정에서 이성윤 의원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보나마나 또 신상 발언을 또 신청할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서 공방전이 이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주장하시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실현이 가능하지 않은 부분은 가급적이면 기왕 이렇게 우리가 청문회까지 와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주장은 할 수 있고 의사진행 발언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시는 게 좋고 요 정도로 우리 유상범 간사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는 아주 정중하고도 친절하게 제가 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상범 간사께서 의사진행 발언 내용과 부합하지 않다. 그러니 거기에 맞게 해달라는 요청은 저 또한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사진행 발언은 그야말로 위원장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할 내용까지 포함해서 의사진행 발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에 맞게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분명히 의장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의원들이 항의할 수 있습니다. 의사진행의 방식이 잘못됐다고 해서 항의했는데 그것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서 발언권을 중단시킨다는 것은 이거는 권한 네. 그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성범 간사님 저렇게 주장하시는 것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발언권을 얻고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끼어들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끼어들기 자체가 질서 유지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상대 의원이 막 얘기하는데 항의를 하거나 소란을 피우거나 일어나서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그러면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고 그것은 질서 유지에 반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송석준 의원님께서도 앞으로는 위원장에게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고 발언하시면 이런 사태가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끼어들게 하는 겁니다. 지금도. 자, 그래서 지금 김승원 간사님 발언하셨고 유상봉 간사님 발언하셨으니까 다음은 이성윤 의원님 신상 발언 겸 의사진행 발언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를 지목한 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이해충돌이라는 것이 사적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가적 증거가 넘쳐났지만 황제 출장 수사를 받은 김건희와 윤석열의 범죄 의혹을 밝히겠다는 것이 어떻게 사적 이익이겠습니까? 김건희 주가적 수사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지검장이던 제가 탈탈 털었지만 증거를 못 찾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빼놓고 말하는 정말 특급 물타기형 주장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중앙검사인 저에게 네가 눈가에 뵈는 게 없냐 이런 폭언과 수사방해를 했고 총장이 의견을 제시하면 보수언론 저에게 항명이라고 저를 공격했습니다. 오직하면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총장으로 하여금 총장 가족 사건에 대해서는 간섭을 못하게 수사 지휘권을 배제했겠습니까? 그러자 나중에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자 중앙경 검사들이 현 사태를 책임지라며 저에게 사직을 요구하는 등 정말 황당하고 모욕적인 사건이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끝까지 사직을 하지 않자 이번에 말도 안 되는 김학의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일으켜서 저를 기소했지만 1심, 2심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는 주가적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거래 자료를 확보해 분석했고 구임사팀이 진행된 수사를 통해서 주범 김호수 등 주범을 기소했으며 김건희 관여 정황도 많이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과 윤석열 검찰은 지금까지 검찰청 소환 조사는 물론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는 이번에 겨우 본인 사무실과 다름없는 곳에서 비공개 출장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이해충돌입니까? 이런 윤석열 검찰에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새로운 진실들이 많이 드러나고 또 제가 발의한 김건희 종합특검법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윤 의원님, 의사진행반 할 때는 서술형 종교 어러미를 반드시 위원장께서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걸 붙여야 됩니다. 그게 의사진행 발언의 형식에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의사진행 발언은 주장과 의견, 질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장에게 꼭 마지막에 무엇을 요구하는 내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랬다고 치고 제가 이성윤 의원 의사진행 발언에 답변하겠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3조를 아까 유상범 간사께서 읽으셨는데 이 내용은 국정감사와 조사 시에 적용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청원에 대한 심사 과정 속에서의 청문회이기 때문에 청문회에는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할 때도 청문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대한 청문회가 아니고 청원심사에 대한 청문회이기 때문에 이 법조항은 13조 1항은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위원장의 해석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꿈에도 그리던 송석준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아유,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정말 오늘 이렇게 국민들께서 저를 뽑아주셔서 이렇게 제가 처음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이제 삼선 의원입니다. 예? 내가 국회 정말 10년 가까이 오면서 이런 참 기가 막힌 일을 당하니까 제가 참 말로 표현하기 참 어려운 답답함을 느낍니다. 예? 우리 정말 존경 받아야 할 우리 정청래 위원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승원
존경하는 간사님, 그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이렇게 저 위원장님한테 말해야지 그걸 본인의 주장을 이렇게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하시면 안 되잖아요. 예? 제가 이렇게 꼭 이렇게 시간을 뺏겨가면서 이런 발언하는 게 참 답답합니다. 예, 오늘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예, 이번 청문회는 예, 그야말로 헌법에도 반하고 법률에도 반하는 의원적, 의법적 청문회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렇게 증인이라고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자리까지 아주 친절하게 잘 만들어 놓으셨지만 원하시는 분들이 안 나오셨잖아요. 불법 의원 청문회 나오시면 본인들이 불법 행위에 동조하고 의원 행위에 동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다가 또 소위 불법이고 의원이 아니라 생각해도 또 여기 오시는 분들이 보면 불법 이게 저 불축소 사회설 보니까 다들 여기 가슴이 뛰고 심장이 뛰고 힘들어 죽겠어요. 내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왜 자꾸 저를 이렇게 불러서 힘들게 합니까? 라는 내용들 아닙니까? 이 법문에 명백히 나와 있잖아요.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이런 분들을 이렇게 청문회 이름으로 불러서 그분들을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 것은 국회가 할 일을 방기하고 이렇게 인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거기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 어제 보도 나온 거 보셨죠? 예, 지난 우리 청문회 때 지난주 청문회 때 내내 우리 이 자리에는 안 오셨지만 이종호라는 분 뭐 그분이 마치 뭐 이 로비에 금융 로비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 뭡니까? 그 단톡방에 있던 분들이 예, 이거 주장한 김규현 변호사, 김규현 증인을 고발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내서 청문회를 통해서 정말 이런 인권을 침해하고 이분들이 이렇게 고발 고소까지 그게 바로 이 자리에서 있었던 이런 언행들로 인해서 이분들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받고 결국 고소고발 사건까지 이어진 거예요. 이런 청문회를 계속 해야 됩니까? 존경 받아야 할 우리 정청래 의원님께 한국 말씀드립니다. 즉각 이 청문회 중단시켜 주세요. 중단시켜 주세요. 성석준 의원님, 이 청문회가 불법 청문회라면 나가세요. 왜 본인은 불법을 같이 저지르는 공범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나갔다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불법임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다시 들어오면 합법이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네. 예, 나가겠습니다. 불법이라고 생각하면 나가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쫓아낸 거 아닙니다. 본 스스로 나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만약에 이 청문회가 불법 청문회라면 국회의장에 가서 따져야 됩니다. 국회의장께서 이거는 합법적인 청원이고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국가를 모독하는 내용, 국가 기밀에 관한 내용이 아니므로 법사위에서 이것은 심사해라라고 의장이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 청원입니다. 그러면 송석준 의원님 주장대로라면 의장이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법사위원장이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정말 입이 아프게 몇 번을 말씀드려야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저에게 따질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저는 회부된 청원안에 대해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매우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법 65조 1항에 따라서 중요한 안건이라 국정감사, 국정조사는 증인을 채택하고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청문회를 열 수 있다라는 조항에 맞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합법의 밭에다가 불법의 씨앗을 심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합법 청문회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이렇게 불법 청문회라는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고 이것이 만약 불법 청문회라면 저 위원장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불법 청문회에 가담하고 있는 공범들이 되는 겁니다. 왜 스스로를 비하하고 스스로의 눈을 찌릅니까?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궤변이에요. 자,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정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위원장님,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해요. 자,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네,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이 윤석열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이 140만 명이 넘게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청원 청문회 적법성을 계속 문제 삼고 있는데 제가 판례를 만들어 왔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상 탄핵 소추는 국회의원들의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해당 윤석열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은 매우 적절한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국회법에 있는 청원 제도는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김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하셨고 새누리당 김도 국회 운영 제도 개선 소위원장이 심사하고 제안 설명했으며 새누리당 정진석 오늘 불출석하셨죠. 당시 국회위원장이 대안으로 발의한 것입니다. 2016년 12월 1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재석 국회의원 228명 중 226명이 찬성해 여야 합의로 무난히 통과된 것으로 125조에 지금 상임위원장님께서 법사위원장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125조에 필요한 경우 청원인, 이해관계인 등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청문회, 지금 시행 중인 청문회 조항을 신설해서 국회의장 보고를 강화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새누리당 주도로 만들었고 통과시키고 이 자리에 법사위원이신 송석준, 조배숙 의원님도 바로 이 법안에 찬성하셨습니다. 국민의힘 스스로 만들고 통과시켜놓고 불법이라고 얼마나 오랫동안 주장하실 겁니까? 특히 이 국회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시킨 정진석 지금의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본인이 스스로 만든 법을 스스로 어기며 출석 요구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손으로 만든 법을 어기고 지금 불출석했는데 국민의힘 전체 의원들이 인지 부조화이거나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해 대통령실과 지금 불출석한 모든 증인들이 스스로 만든 법을 지키지 않는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필요한 법적 조치를 반드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은정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청원 심사 제도에 대한 국회법 개정안이고 그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누가 했습니까? 김세연 의원님,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대거 동참을 했다라는 거고, 그거는 국회법 125조 청원에 관련된 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청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청원의 회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도록 한다 하는 그 조항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거 어떻게 찾으셨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조항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박은정 의원이 말씀하신 그때 국회법이 개정이 됐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누리당 의원님의 주도로 개정된 조항을 다시 말씀드리면 국회법 청원에 관련된 125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청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청원의 회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 선진화법도 사실은 국민의힘 전신인 그때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인지 새누리당인지 그때도 국회 선진화법도 그때 이렇게 주도해서 여러분들 국민의힘 전신 선배들께서 만드신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국회법 개정 같은 경우는 여야가 다 합의를 해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지키자고 만든 법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원들부터 국회법은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배숙 의원님, 네,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조금 이따 의사진행반을 하고 하시죠. 제가 제 이름이 거명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하셨는데요. 여기 조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보면은 들을 수 있다지 들어야 한다가 아닙니다.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재량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하는데 법사위원장님께서 자꾸 이거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기계적으로 그 의장이 법사위로 넘겼기 때문에 본인은 거기에 따라서 90일 이내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청문회를 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불법성을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해석에 저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왔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될지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사위원장님의 여태까지 국회의 경험과 관례와 그리고 이 청원이 과연 우리 법사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 이거를 판단한 다음에 이거를 청문회를 열든가 말든가 이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21대 때 똑같은 사례 법사위에 이 탄핵 소추 발의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랬을 때 법사위에 넘겼는데 법사위원장이 청원소위에 넘겼습니다. 저는 이런 종합적인 판단의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넘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청원심사 소위원장이 판단을 하니까 이것이 법사위에서 처리될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그냥 그래서 21대 국회가 기간이 만료가 되면서 폐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위원장님께서는 본인은 법대로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해야 한다가 아니라 들을 수 있다. 이건 뭡니까?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하라는 얘기시죠. 그리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제가 볼 때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대통령 취임 전에 그리고 또 본인도 아니고 배우자가 또 결혼하기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재판 중입니다. 그리고 청원법에 보면은 지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자, 이 부분도 명쾌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조항 서술형 종결 어미는 대개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해야 한다. 의무사항.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됩니다. 자, 또 서술형 종결 어미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이겁니다.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대개의 경우 국회법에는 할 수 있다 조항은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어야 한다는 아닙니다. 청문회를 열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는 거지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국회법 65조 1항은 법사위원회 의결로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 결정을 할 때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불출석했을 뿐입니다. 그때 와서 열지 말자고 주장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민주당 조국혁신당만이 참여한 가운데 청문회를 열 수 있다 해서 열자 이렇게 해서 위원회 의결로 결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국회법 조항에는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할 수 없다를 아무리 위원장이라고 해서 그를 위원회 의결로서 했다고 치면 그 의결은 무효가 되는 거고 불법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청문회를 열 수 없다라고 한 조항을 제가 지금 의원회 의결로서 결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것은 열 수도 있고 안 열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의결로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의견과 주장은 각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과 주장 중에서 꼭 해야 될 것과 꼭 해서는 안 될 것 이거를 결정해 놓는 것이 법입니다. 따라서 법은 준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주장은 아무 주장, 이런 주장, 저런 주장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회 법대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사진행 발언은 이 정도로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체적으로 위원장에게 오늘의 청문회 의사진행을 이렇게 해주십사라는 말보다는 주로 질의에 관련된 질의에 포함돼서 하면 될 내용들이 지금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은 그러면 전현 의원님, 곽기태 의원 두 분만 드리고 바로 청문회 절차에 들어가. 자료 제출 요구를 먼저 하시죠, 박지원 의원님. 예, 박지원입니다. 이게 두 분이 정신 차리면 나라가 삽니다. 국회도 이렇게 매일 싸울 게 아니라 오늘 보면은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명한 세 분의 대법관 후보에 대해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렇게 좀 합의하는 정치를 보고 싶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여당 우리 법사위원님들한테 경사가 오더라고요. 우리 장동혁 최고위원님 당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우리 유상범 간사님 형님 과학정보통신부 장관 임명된 것도 축하드리고 우리도 청문회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석준 의원 나가셨지만 언론 보도 보니까 사무총장 보도가 있더라고요.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나갑시다. 자,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의혹 중 2011년, 2012년경 권오수 회장에게 빌려준 20억 원의 자금 흐름을 규명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 즉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일체를 요청합니다. 아울러서 특히 2017년 5월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당시 재산 신고 중 김건희 여사의 사인간 채권 20억 원과 관련된 주식 인수 계약서 사본을 법무부에 요청하셔서 오전 중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2019년 국회에 제출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도 요청합니다. 현재 인사청문 요청안은 국회에 없습니다. 법무부 또는 국가기록보존소에 확인하셔서 오전 중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모범적인 요청입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위원장께서 관계기관에 요청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셨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박지원 의원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 3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즉시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제출이 어렵다면 어떤 사유로 어려운지 그것도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고 이거는 점심시간 중에 이 답변은 충분히 저한테 해 주실 수 있다 생각하고 법무부에서 자료 제출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곽규택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전현희 의원님 먼저 하시죠. 네,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윤석열 탄핵 청문회 주제가 될 수 없다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비록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배우자의 관련 의혹이 있는 사건이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 검찰총장과 대통령 시절에 사실은 수사를 받아야 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사실상 해오지 않았다는 그 부분에 대통령의 직권남용 수사 개입 의혹이 이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패싱을 하면서 대통령실과 중앙지검장 사이에 주가 조작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소환에 일련의 협의가 있다는 사실을 또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 의혹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충분히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의 안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법사위 때 법사위 회의장 진입 시에 수십 명의 법사위 국힘 지도부와 의원들 당직자들이 동원돼서 위력으로 법사위 회의장 진입을 방해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의실을 들어가려던 저는 다중의 위력에 의해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법사위 회의와 또 회의장에 진입하려는 의원을 방해해서 윤석열 탄핵 청문회를 파행시키려는 것으로 명백한 국회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를 방해한 공무집행, 특수공무집행 방해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개시된 윤석열 탄핵 청문회를 위력으로 방해한 국민의힘의 행동에 대해서 동물국회를 막으려는 국회 선진화법 제정의 취지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고 명백한 불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법사위 위원장으로서 법사위 회의를 방해하고 저에게 부상을 입힌 국민의힘의 사과를 공식 요구해 주시고 다시는 위력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문회 방해를 지시한 책임자, 주동자, 위력을 행사한 직접 책임자들을 모두 민주당과 법사위 이름으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장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분명히 그건 국회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특히 한 명이 그런 폭력적인 언행을 한 것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중의 위력입니다. 그런 경우는 징역 7년이라는 또 가중처벌 조항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것은 우리 국회의원 스스로 치열한 토론과 진지한 주장을 하자는 것이지 몸으로 폭력으로 회의 진행을 방해하지 말자는 그런 취지를 갖고 여야가 합의로 처리된 법이 국회 선진화법 166조 조항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도 나경원 의원 등등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고통을 받고 있는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또 반복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전현희 의원과 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부상까지 입었습니다. 이거는 명백히 국회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법사위 전체 의결로 고발하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이거는 피해 당사자 및 피해를 입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처리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장으로서는 매우 유감스럽고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저는 내심으로 오늘 회의 때도 지난번 청문회 때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사실 내심 걱정을 했고 국회 방어과 직원들에게 사실은 질서 유지를 당부했었고 만반의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행히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아서 조용히 오늘 회의가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사위 전체 의결로 진행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기택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세요. 청원법에 의하면 그 국회에 제출되는 청원에도 청원법이 적용되게 돼 있고요. 제6조에 의하면은 감사 수사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청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국회 청원 심사 규칙 제3조에 의하면은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
즉 수사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은 수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결형 의미 아니한답니다. 접수를 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지난번에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기계가 한 것이니까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하시더니 오늘은 의장이 한 것이니까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예, 뭐 의장님이 잘못해가지고 이거 수리하면 안 되는 건데 수리를 해가지고 지금 법사위로 왔습니다. 왔는데 이 수리하면 안 되는 청문회 기회 가지고 청문회를 하는 것도 맞지 않지만 그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이제 고소 고발을 하겠다고 청문회 할 때 시작을 할 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청원법 그리고 국회 청원 심사 규칙상 수리될 수가 없는 청원에 근거해서 이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증인에 대해 가지고 불법이다 해가지고 고발할 때는 당연히 법사위 명의로 고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그 고발이 분명히 무고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고발이다 하는 점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좀 전에 지난번에 일주일 전에 있었던 그 회의 때 또 관련해 가지고 뭐 국민의힘 의원들을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이런 지금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지금 시간상 제 질의 시간을 할애해서 과연 그때 그 상황이 누구의 책임이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안을 가지고 뭐 피해 보신 분들이 고소 고발을 하겠다 하시는데 그 부분도 무고가 될 수 있다 하는 점을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위원장에게 주장을 많이 하셨고요. 그 주장은 주장대로 그냥 하신 걸로 하고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청문회 진행을 빨리 하겠습니다. 청문회 진행에 대해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선서를 받은 후 위원님들께서 증인과 참고인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문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들 상호간 토론은 하실 수 없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들께서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한 답변 외에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번 청문회 때도 그랬는데요. 혹시 발언하실 분들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발언권 기회를 가급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증인 중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 유철한 권익위원장은 청원 내용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점, 권오수, 민태균, 이종호 증인은 건강상의 사유 및 진행 중인 형사재판 피고인으로서의 방어권 등을 사유로 각각 불출석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참석자 명단과 불출석 사유서는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신 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부터 가나다 순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창진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입니다. 송현숙 국가보훈부 서기관입니다. 염신일 전 도이치모터스 회계 책임자입니다. 이동혁 대통령 기록관장입니다. 최정묵 전 권익위 위원입니다. 최재형 목사입니다. 다음은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인보 기자입니다. 장인수 기자입니다.
오늘은 선서를 거부하는 증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선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일괄하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송창진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들께서는 선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자리에 그냥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송창진 증인께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2차와 관련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7월 26일 증인 송창진. 네, 갖다 주세요.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신문 순서입니다. 먼저 박규택 의원님 질의하시고요. 질의는 7분간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죠. 예, 아까 그 의사 진행 발언으로 이어서 했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못한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이 지금 그 띄워둔 사진이 지난주에 그 탄핵 발의 청원 청문회 1차 청문회 때의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그 지금 법사위원장실에서 위원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우리 지금 여기 회의장으로 들어오시는 그 모습이고요. 그 앞에 박은정 의원님이 서 계시고 그 앞에 전현희 의원님이 서 계세요. 결정적으로 지금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장면입니다. 근데 지금 전현희 의원님 그 뒤에 박은정 의원께서 이미 중심을 잃으셔가지고 그 뒤에 오시는 위원장님이 민계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런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 시작 전에 뭐 또 국민의힘 의원들을 고소한다, 고발한다 이렇게 하고 회의를 시작하시잖아요. 한번 보시죠. 예. 지금 그 주변에 언론에서 취재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서 계시고요. 우리 전현희 의원님과 앞에 지금 충돌을 하고 계시는 분은 아마 국회 경비를 담당하시는 분 같습니다. 그런데 부딪힌 부분이 아까 그 전 의원님이 다친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서 부딪힌 거는 다친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저기서 부딪히면서 오른쪽으로 쓰러져요. 전현희 의원님이. 전 의원님이 분명히 그 화면을 보셨을 겁니다. 그 쓰러져가지고 다치는 장면이 언론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전현희 의원님께서
정현 의원님께서 아까 그 뭐 국민의힘 의원을 뭐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하시던데 다 그 동영상들을 보였을 겁니다. 다치는 장면은 저기서 부딪혀가지고 오른쪽으로 쓰러집니다. 쓰러져가지고 아마 카메라하고 부딪히면서 오른쪽 얼굴 부분을 다치신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예. 이런 상황을 가지고 또 우리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뭐 국회 선진화법 운운하면서 그걸 가지고 고소 고발을 하겠다 하시는데 제가 이 화면을 굳이 띄우는 이유는 오늘 분명히 그 말씀을 하실 줄 알았어요. 하실 줄 알았고 그래서 분명히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인지를 하시고 이에 맞지 않게 다른 사람을 고소하거나 하면은 그에 응당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송창진 증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그 오늘 이 청문회가 어떤 청문회라는 거는 알고 나오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본인이 지금 이 청문회에 하고 무슨 관련이 돼가지고 증인으로 나오셨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제가 받은 소환 요청서에는 제가 공수처에 임용되기 전에 변호인으로서 선임했었던 의뢰인 중에 한 명이 이제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종호 씨였고, 그 사건이 이제 그 이후에 제가 공수처에 지금 지휘부 부재로 인해서 차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것, 이 두 가지 객관적인 사실과 관련해서 오늘 청문 정인으로 소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종호 증인은 막상 안 나왔는데 이종호 증인이 안 나오는지 모르고 나오신 겁니까? 예, 오늘 뭐 이종호 증인이 증인 소환돼 있는지도 오늘 저는 몰랐습니다. 지난번에 소환돼 있는 걸 알아서 저는 오늘은 아닌 것 생각했는데, 예. 그 나오신 김에 그럼 물어볼게요. 그 지금 이 탄핵 발의 청원 청문회의 내용 중에 그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 뭐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수사 외압 운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저희가 그 최상병 사건 관련한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도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 진행 중인 거 맞습니까? 제가 7월 15일 이후에는 직무에서 배제가 되었는데 그 전에는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7월 15일이면 최근이잖아요. 예. 지금 수사 진행 상황이 어때요? 지금 7월 15일 이후의 수사 진행 상황은 제가 전혀 보고받지 못하고 그 이전까지는요? 그 이전까지는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뭐 관련자들 조사를 하고 또 필요한 참고인들에 대해 소환 일정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답변을 하실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뭐 누구를 조사받고 누구를 소환해서 내일 조사한다 이런 정도 보고를 받았었고 그런데 그 누구를 불러서 그 사람이 무슨 조사를 받는다 이런 내용을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중이어서 진술을 할 수 없다. 저도 오기 전에 그 정언감정법을 좀 봤었는데 보니까 뭐 직무상 비밀에 해당된다고 정언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정언감정법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또 저의 조직에서 지금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에 어떤 제 발언이 방해가 된다거나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선에서는 제가 발언할 수 있는 만큼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몇 월 달부터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까? 제가 차장 직무대행은 올해 1월 29일 이후에 맡게 되었는데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작년 8월 정도에 고발이 들어와서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그럼 있습니다. 지금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수사 마무리를 못해요?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보시기에 부족함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박기택 의원이 아까 질의 과정에 제 얘기를 언급했기 때문에 박기택 의원에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밀었다고 했습니까? 민 것 같다고 했습니까? 민 것처럼 보인다고 했어요. 밀었다고는 말을 안 한 거죠? 네. 그 박기택 의원이 아까 띄운 그 밀었다고 했으면 제가 또 법적 조치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 띄운 사진에 보면 제 왼쪽에 있는 남성이 제 비서관입니다. 그리고 제 뒤쪽에 있는 분도 제 비서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앞에 있는 여성은 우리 현장에 나와 있는 우리 보좌관입니다. 그래서 4명이 저를 감싸고 에워싸고 엄호하고 갔습니다. 제가 밀려고 해도 팔이 짧기 때문에 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는 점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주장은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사람을 웃게 하는 주장은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민의힘이 이걸 자꾸 얘기하면 할수록 더 불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고요. 여러분들 질의는 자유롭게 하시는데 이제 이건 위원장으로서 곽규택 의원께 한 가지 확인하고 우리 의원님들 질의를 자유롭게 한다는 차원에서 의사진행상 제가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계속 주장하신 것이 이 부분은 수사적인 사안이고 수사적인 재판에 뭐 관련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불법 청문이다 계속 주장하셨는데 정작 들어오셔서 있는 것도 저는 그 상황과는 그 주장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질의도 지금 박기택 의원이 수사 상황을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본인들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이 자동적으로 셀프 탄핵되는 결과를 빚고 있거든요. 지금 수사 상황이 어떠냐 이런 거 청문회 하지 말자 수사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박기택 의원께서 그 질문하셨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까지 주장하신 것은 거둬들이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네. 마이크 켜주세요. 예. 1분간 답변하세요. 지금 공수처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 법을 되게 좋아하시니까 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회 청원 심사 규칙에 수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결 의미가 아니한답니다. 아니한다. 지금 수사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증인한테 확인을 한 거 아닙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냥 묻는 거예요. 대답한 거예요. 네, 알았어요. 자, 대답을 잘 들으셨죠? 여러분들이 질의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영교 의원 질의하세요. 네. 서영교 의원 질의하세요. 화면 띄워주세요.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 헌법도 위반이고 그리고 법률도 위반이다. 그래서 탄핵 소추 즉각 발의해달라라고 하는 청원 관련한 청문회입니다. 국민의 청원이 140만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김건희가 문제야. 김건희 여사가 문제야. 김건희가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띄워놓은 화면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백 뇌물로 수수, 용산 수의 계약, 그리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논문 표절, 임성근 구명로비 주가 조작의 이종호 개입설, 수상한 내역, 그리고 학력 등 위조, 경력도 위조. 이런 영부인이 있었습니까? 이런 대통령 부인이 있었습니까? 참 초유의 일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아주 한탄스럽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민의 공익을 위할 의무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잠깐 주권을 위임받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부인을 지키기 위해서
부인의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헌법 위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송창진 검사 나와 있으니까 제가 질문 한번 할게요. 예. 피의자가 있어요. 검사가 소환했어요. 안 나와요. 또 소환했어요. 또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검사는? 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사건에 따라서 그다음에 또 혐의에 어느 정도까지 증거가 수집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자, 제가 한번 이야기할게요. 그럼 변명하지 말고요. 피의자를 한번 검찰이 소환했어요. 안 나와요. 또 한 번 소환했어요. 안 나와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체포영장 발부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출석할 우려가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체포영장 발부하는 게 맞아요. 4년 동안 나오라 그랬는데 안 나왔어요. 그러면 불응할 우려가 있으니까 체포영장 발부하는 게 맞죠? 저는 이게 검사 수사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하나 더 질문할게요. 여지껏 피의자가 지정한 장소, 경호처 별관이라고 해요. 김건희 여사가 수사를 받았어요. 경호처 별관에서. 그리고 지정한 장소, 지정한 시간, 그리고 핸드폰까지 검사들이 반납하고 그리고 수사를 했어요. 들어가면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신분 확인하고 수사했어요. 이런 일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그런 사건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의견을 드리기는 좀 그런 힘든 것 같습니다. 검사로서 여지껏 검사 활동하면서 그런 수사 해본 적 있습니까? 그렇게 피의자가 부른 장소에 가서 수사한 적 있어요? 핸드폰 반납하고 수사한 적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제 경험으로는 뭐 필요에 따라서 피의자가 있는 곳에 나가서 조사를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휴대폰을 반납하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적 없죠? 그리고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경험만이 아니라 초유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다 불려들어서 수사 받았다고 해요. 그게 수사 받은 거예요? 가이드라인 치고 불러들어서 내가 말하는 대로 하라고 했지. 그 다음 두 번째, 그런데 억울하대요. 그렇게 한 게 특혜라고 해서 억울하대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것은 특혜도 없어야 되고 성역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예외도 없어야 된다. 그리고 제3의 장소에 가서는 수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특혜도 있고 예외도 있고 성역도 있고 제3의 장소에 가서 핸드폰까지 검사가 반납하고. 역사상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버젓이 그 변호사란 자가 나와서 대통령실이 이렇게 협조한 적은 건국 이래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그 변호사가 하는 말은 김건희 여사가 하는 말이랑 똑같다고 봐야겠죠? 김건희 여사가 그런 입장을 변호사에게 이야기했겠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휴대폰을 반납했다는 거 억울해요. 그 휴대폰은 혹시 원격 조정해서 폭발 설치가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라고 하는 말을 변호사가 했다고 하는데 말이 됩니까? 이런 말 들으면 검사들은 그런 말 그 변호사가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검사 핸드폰에 원격 조정해서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을지 모른다. 폭발 장치가 되어 있을지 모른다. 이런 말 김건희 황제 조사받는 와중에 변호사가 나와서 버젓이 유튜브에서 했어요. 그런 말 들으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 자괴감 듭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하나 더 물을게요. 왜 임기훈 그리고 공직비서관 이시원 그리고 대통령이 개입되어 있다고 많이 이야기되는데 왜 대통령실 관계자들 핸드폰 압수수색 안 했죠? 공수처가 압수수색했습니까? 제가 7월 15일 이후에 그 전에 말입니다. 예, 직무 배제되고 난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압수수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압수수색해야 되는데 안 했죠. 왜? 이시원, 임기훈이 나와서 저희는 압수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핸드폰 내라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송창진
차장 직무대행이 이종호, 김건희와 주가 조작을 함께해서 유죄를 받은 이종호의 변호인이었어요. 태명천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왜 핸드폰 임기훈, 이시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관계자 왜 핸드폰 압수수색 안 했죠? 답변 드려도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간 됐기 때문에요. 다음 순서에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자리 정리할 잠깐 들어가세요. 잠깐 들어가세요. 지금 증인 불출석이 너무 많아서요. 지금 자리 조정을 제가 하겠습니다. 최정목 증인은 김건희 증인 불출석 자리에 가서 앉아주시고요. 이동혁 증인은 최은순 자리에 가주시고, 염신일 증인은 정진석, 그리고요 송형석 증인은 강희구 자리에, 송창진 증인은 홍철호 자리에 이렇게 가시고요. 증인들은 그래서 앞에 이렇게 가시고요. 그리고 시민보 기자님과 장인수 증인은 송창진, 최정묵 그 뒤쪽으로 배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고 그래서 불편해서 그렇게 가시는 것이 의사진행에 원활할 것 같습니다. 됐죠? 예. 뭐요? 오후에 하세요. 오후에. 지금 그럼 1분만 하세요. 1분만. 네, 이름표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안 드릴게요. 지금 해야 돼. 계속. 지금 너무 시간이 지연돼 가지고 오전에 지금 많은 분들이 맞춰야 되는데 못 맞추고 있어요. 의사진행 방해 발언으로 1분 30초 하세요. 2분밖에 안 돼. 1분 30초 하세요. 자,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박규택 의원이 사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서 이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폭력을 가했다는 것으로 주장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 반론을 제기하면서 객관적으로 사진까지 제출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웃게 하는 주장입니까? 다 웃었잖아요. 아니, 그래도 위원장께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마치 그것을 웃게 하는 주장이라고 일거에 폄하하는 평가를 해가지고 그렇게 의원에게 상대적으로 불쾌감을 줘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계속 그와 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곤란하지 않겠나 싶어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오늘 제3의 장소를 가지고 일관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소위 탄핵 발의 청원 심사 거기에 도이치모터스 의혹 사건이라고만 돼 있지 그 의혹에 대한 외압이 있지도 않고 청원서에 그다음에 제3의 장소는 전혀 별건인데 이런 질문이 이것에 집중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유상범 권사님 적절하게 의사진행 발언하셨는데 곽규택 의원이 발언할 때 실제로 많은 의원들이 폭수를 터뜨렸어요. 웃었어요. 그래서 웃게 한 질문이었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팩트에 맞는 제 발언이었다는 말씀드리고 불쾌감이 아니라 이건 부끄러움을 주는 질문이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고요. 네. 발언권 드려. 그러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하지 마셨어야지. 자, 그리고요. 김건희 증인 관련해서 저는 김건희 증인에 관련된 제기된 많은 문제는 저는 의원들의 자유 표현의 의사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걸 제가 위원장이 제재할 권한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상에 핸드폰 뺏기고 신분증 뺏기고 쪼르륵 달려가서 부른 데 가서 머리 조아리면서 조사하는 대한민국 검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검사 출신들 많이 계시죠? 그런 적 있습니까? 진행되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머리를 조아린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송석준 의원님 잘 들어오셨어요. 판단 잘 하셨네. 이제 합법청문회라고 본인이 인정하시는 것 같으니까 네, 다시 들어왔으니까 합법청문회로 인정하신 거죠. 자, 이건태 아니다. 박은정 의원님, 네, 질의하시죠. 네, 조국혁신당 박은정입니다. 아까 상황에 대해서 제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의사 진행 발언을 허락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 이름이 나오면 의사 진행 발언을 인정을 해주시고 저 조국혁신당 비교섭 단체에 대해서는 의사 진행 발언을 계속해서 기회를 안 주시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 의사 진행 발언 조금만 하고 질의를 할 테니까 제 질의 시간을 좀 더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박은정 의원님 지금 벌써 30초 지났는데요.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주세요 했으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질의 중에 지금 이미 질의가 들어갔는데 지금 30초를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질의 시간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건데 이미 질의가 들어간 가운데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기 때문에 질의 내용에 이미 시간이 30분이 갔어요. 30초가. 그래서 박은정 의원님도 공정하게 이 시간은 멈춰주시고 6분 30초 동안 질의는 앞으로 하시되 1분간은 따로 의사진행 발언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6분 30초 하시는 걸로 하시죠. 의사진행 발언 1분 하세요.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상황은 제가 그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날 자리에 돌아와서도 제가 한참을 머리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발도 아프고 그 상황은 제가 넘어지는 상황이 아니고 그 앞 밑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앉아있는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잠깐 몸이 숙여진 상황이지 넘어진 상황이 아닙니다. 누가 밀었거나 이런 상황도 아닌데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께서 그 제가 고발하겠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무고 운운하시면서 법적 처벌 얘기를 하시는 것은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뭐 피해자가 가해자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 되는 이런 상황입니까? 지금 저기 앉아 계신 최재형 목사님도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청탁금지법, 알선수재 관련해가지고 참고인인데 스토킹, 뭐 주거 침입 이런 걸로 가해자 박은정 의원님, 그래서 위원장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뭡니까? 의사진행 관련해서. 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신상 발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아까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했잖아. 자, 박은정 의원님. 네, 질의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자, 박은정 의원님, PT 있으세요? 지금 PT가 이게 고장이 났답니다. 그래서 지금 고치는 분이 오고 있대요. 고칠 때까지 PT가 있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좀 늦게 하시는 게 순서 조정을 좀 해야 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잠깐 내리시고요. PT 없는 분들. 자, 그러면 조정을 좀 해야 되겠어요. PT 없는 분들 순서대로 누구누구. 주진우 의원님, 또 손 들어보세요. 곽규택 의원님, 두 분밖에 없어요? 큰일이네 이거.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오전에 어차피 가능하시니까 주진우, 박균택 두 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박은정 의원부터 지금 수리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시죠. 미안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지금 다 정리를 했잖아요. 자, 주진우 의원 질의하세요. 그리고 박균택 의원 질의하시고 그다음 박은정 의원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청원 관련 청문회가 얼마나 이게 궤변이고 코미디인지를 좀 쉽게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국회에는 매년 이제 수백 건, 수천 건의 청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청문회 처리 절차는 아까 규정을 계속 읽으셔서 국민들께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처리 절차만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회나 정부기관이 처리할 수 있는 청원회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로 보내서 과반수 의결을 통해서 그 청원서를 그 기관에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법무부에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만들어 주세요라는 국민들의 청원이 있다라면 그것은 정부가 할 수 있고 예산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국회에서 그게 타당하다라고 보면 과반수 의결을 통해서 그 청원서를 법무부로 보내고 그 법무부로 보낸 다음에 법무부에서는 그 해당 결과를 다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게 처리되는 거고요. 청원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국회나 정부기관이 처리할 수 없는 청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탄핵 관련된 청원이 대표적인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국회의장께 보고해서 국회의장이 청문인에게 설명하고 그 청원서를 종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아까 모두에서 직접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건 청원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의결하기 어렵다는 것은 위원장님께서도 동의하시고 민주당 의원님들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국회의장에게 90일 내에 보고해서 청문인에게 설명하는 절차로 간다.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보면은 90일 내에 보고해서 청문인에게 설명하는 절차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 국회의장이 뭐 청원인한테 그 뭐 전화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니까 보통 공문을 보내게 되죠. 국회의장이 국회 업무 관련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건 감사하지만 이게 국회나 정부기관이 바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종결하게 된다라는 안내를 하고 끝나는 절차입니다. 근데 이 절차를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절차를 가지고 청문회를 왜 여느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바입니다. 왜 종결될 것이 처리되는 청원조차도 청문회를 잘 열지 않는데 왜 이 종결되는 청원을 가지고 국회의장이 공문을 보내는 그 공문 한 장을 위해서 왜 이 많은 증인들을 불러서 강제로 청문회를 열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그러면 이 청원인은 이 건 같은 경우 2장짜리 청원서를 냈거든요. 국회의장이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당연히 이건 국회의원들의 개별 권한이므로 국회가 처리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탄핵이 관련되어서 중요한 건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궤변입니다. 이게 이 청원의 중요성은요, 이 청원이 처리될 수 있느냐, 종결될 청원이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지 종결할 수밖에 없는 청원이 어떻게 중요한 건일 수 있습니까? 국민들의 민원이나 청원은 기본적으로 모두 중요한 건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에는 뭐 제목에는 대통령 탄핵이 들어가 있지만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그래서 종결을 해왔던 것이고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제명 청원을 예시로 들거나 심지어 우리 정청래 위원장님에 대한 제명 청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국회에서 바로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청문회를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국회 청원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팝업창이 딱 뜹니다. 뭐라고 떴냐면은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 심판 촉구 결의안에 관한 청원이 2024년 7월 22일 10시 25분 기준으로 5만 명의 동의를 받아서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렇게 딱 공지가 뜹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으로 회부된 것이 어쩔 수 없이 심사 대상이라고 한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정당해산 심판 얼마나 중요한 안건입니까? 정당해산 심판이 되면은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도 다 날아가는 것이거든요. 국회의원들의 전체 숫자의 제명까지도 다 되고 전체적으로 정당이 해산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건이 법사위에 자동으로 회부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청원이 연간 수백 건인데 다 90일 만에 하도록 처리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다 청문회를 열면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자동으로 법사위에 회부되는 안이 있더라도 이게 종결될 안인지 아니면은 그래도 국회 본회의를 거쳐서
어떻게 정부기관에 전달될 수 있는 것인지를 심사하기 위해서 청원 소위를 뒀던 거고요. 그 소위에서 심사해서 단순히 종결될 사안들은 다 종결하고 끝냈던 사안들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청문회를 열면서 탄핵이 들어갔기 때문에 중요한 안건이다. 뻔히 종결돼서 국회의장께서 청원인한테 한번 그냥 몇 마디 설명하고 말만한 그런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청문회를 연다는 것이 말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계속 오늘 지금 아까 저 자료 제출 요구도 그렇고 증인들도 그렇고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실질에 대해서 지금 증인 신문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결혼 전이고 대통령 재임 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거는 법 상식적으로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헌법상 탄핵 사유가 안 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왜 증인을 부르느냐는 질문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계속 빼고 굉장히 정쟁적인 정무적인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은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이게 탄핵 사유가 되는지를 저희가 뭐 질의를 하거나 제 말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종결된 민원이라는 게 이미 예정돼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청문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헌법상 유례가 없는 것이라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균택 의원님 질의하시죠. 우리 최재형 목사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먼저 기초 사실을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김창준 의원을 국가 원로로서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해달라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김건희 여사에게.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무런 업무상의 부탁을 한 적이 없으면 부정청탁금지법 속칭 김영란법 위반이 증인이 성립하는 문제가 되고 부탁을 한 적이 있으면 김건희 여사가 알선수재죄가 되는 문제가 생기고 증인에게는 이제 죄가 없는 경우가 되는데 그 방향부터 분명히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김창준 의원을 국가 원로로서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해달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 환영 만찬에 김창준 의원과 함께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 김창준 의원을 국립묘지에 안정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보훈 청탁. 그리고 대통령실 과장까지 검토했다는 통일TV 송출 재개 부탁. 이런 4가지 부탁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게 분명하게 양심을 걸고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까? 네, 부탁하는 과정과 절차는 약간 각 사안마다 다릅니다. 다릅니다만은 그거를 내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말씀을 하신 적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일단 기초적인 것부터 확인하고자 하니까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 사건은 김영란법 위반인데 김건희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니까 처벌할 수 없다가 아니라 특가법상의 알선수재죄를 김건희 여사가 저질렀기 때문에 특가법 위반으로 검찰이 수사를 해야 맞고 권익위도 수사 의뢰를 했어야 맞고 처벌 대상은 김건희 여사일 뿐이고 증인은 처벌 조항이 없어서 처벌을 못 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단순한 김영란법 위반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김건희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처벌을 못 한다고 하고 이걸 제보한 증인만 김영란법 위반으로 처벌하려고 하는 것. 이 사태가 부당하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거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나 이제 거기에 한 가지 꼭 그건 나중에 이제 또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하실 테니까 세부적인 답변 기회가 또 있을 것입니다. 오후에도 계속 여쭙겠습니다. 시민보 기자님 좀 증인석으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잘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예, 뭐 취재를 좀 오래 하긴 했습니다. 예.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는 단순 투자자, 즉 전주가 아니고 주범이다. 주범이 주가 조작의 주범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공범, 방조범이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씨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경제공동체라고 평가받고 있는 권오수 씨가 유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판결문 내용 또 당사자들의 그 녹취록, 검찰의 의견서를 보면 그 주가 조작 실행범들의 하나하나의 주식 거래 행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사전 승인을 하거나 직접 또 주문까지 하는 이런 사례들이 드러나더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통정매매, 가장매매 행위의 주범이거나 또 방조범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그런 직접적인 관여 행위가 있다는 것이고 또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통한 그 거래가 전체 거래의 47%에 달합니다. 그리고 23억 원이라는 돈을 번 사람 김건희 모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가 쩐주가 아니라 주가 조작의 공범이다. 심지어는 주범이다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 우리 증인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주가 조작의 공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계좌를 빌려주거나 그 계좌를 통해서 수익을 올린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알고 있고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이 주가 조작 작전을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 이것이 이제 확인이 되면 확실한 공범이 되고요. 그것이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주식을 이제 사고 팔았던 거래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 사람이 평소와 전혀 다른 이제 주식 매매 패턴을 보였다든가 이런 사정을 종합해서 공범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들이 확인이 되려면 사실은 그 김건희 여사와 권오수 회장 사이에 그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들이 수사 초기에 확보가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고소고발이 있은 지 거의 2년 동안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확보되지 않아서 현 단계에서는 알겠습니다. 확답하기 어렵다고. 그렇지만은 그 유죄를 받은 그 공범들 하나하나의 그 실행 행위에 대해서 김 여사가 직접 승인을 했다는 것, 그건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 건 한 건의 그 거래, 범죄로 인정받은 한 건 한 건의 거래에 대해서 김 여사의 관여 없이 이루어진 적은 없다는 것, 그건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직원과의 대화 녹취록을 통해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죄냐? 김건희 여사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죄냐라고 하는데 부정청탁금지법 관련해서는 김영란법으로 만약에 인정한다고 할 경우에 그 배우자인 그 공무원으로서 신고 의무, 반환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것 분명한 거 아닙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아니죠. 명품백 사건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왜 대통령이 죄냐라고 따지지만 이번 수사 과정에서도 드러났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도 빼고 수사진하고 직접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불려가서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검사를 불러서 조사를 했다 이 말이죠. 핸드폰까지 뺏어가면서. 그러면은 중앙지검의 수사행위에 구체적으로 개입을 하고 지난번에 그 소환 조사를 주장했던 송경호 검사장을 부산고검장으로 내쫓는 인사를 실제 소문대로 실행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수사에 개입한 직권남용 범죄가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두 개를 김건희 여사의 범죄일 뿐 대통령과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의견이? 예,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이제 범죄 기간으로 삼은 그 기간이 2012년 말까지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결혼한 것은 2012년 3월이고 2012년 3월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사용된 정황은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 후의 일이라 무관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보 기자는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시민보 기자님, 두창섬유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두창섬유가 권오수 회장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도이치모터스 상장할 때 두창섬유 채권 채무 관계가 스스로에게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거를 김건희 여사에게 그때 주지 않았습니까? 일부를? 두창섬유 몫을? 8억 원 정도를 이제 그 검찰 수사 기록을 제가 입수해서 확보를 해보니
8억 원 정도를 김건희 여사가 두창 섬유에 빌려주었고 그 빌려준 돈에 대해서 두창 섬유가 우회 상장을 한 뒤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이치모터스 상장 때부터 김건희 여사가 권오수 회장과 깊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를 했고 관여되지 않았냐라고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장 이전부터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점을 여러분들 네. 발언권을 드리지 않았어요. 네. 위원장님께서 아무 질의권을 받지 않고 아니 그 간사한 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만하세요. 박은정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은정 의원 질의하세요. 네, 조국 자, 조국혁신당 박은정입니다. 시민보 기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취재 보도를 지속적으로 해오셨는데요. 예. 김건희, 최은순 모녀와 관련해서 잠깐만요. 박은정 의원님, 양쪽 다 조용히 좀 해주세요. 지금은 박은정 의원님 질의 시간입니다. 자, 질의하세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김건희, 최은순 모녀는 권오수 회장 등 항소심에서 공범들이 재판을 거의 마무리돼 가는 지금 이 시점에도 두 사람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직무유기에 가깝게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상황이 없고 지금 최근에는 비공개 장소에서 휴대폰 빼앗기고 조사를 당했는지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오랫동안 취재해온 기자로서 이 사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는 아주 진작 수사 초기에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김건희 여사가 그 검찰 조사에서 이런 특혜를 받은 것 그리고 4년에 걸친 시간 동안 여러 차례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고도 무사했던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국민들이 만인들이 법 앞에 평등한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만드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띄었던 표 주가 조작 그 도이치모터스 공범 관련해서 보시면은 지금 전주라고 불리는 손모 씨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손모 씨는 자기 자본으로 스스로 투자해서 1억 원 손실을 본 것으로 나옵니다. 그 1심에서 무죄가 됐고 2심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죠. 네. 손모 씨 등 전주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뭐 방조죄라도 처벌해야 된다고 변경을 한 것인데요. 검찰은 이제 와서 당시 투자했던 91명을 모두 무더기로 전수조사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예. 당초 이제 전주는 6명만 재판에 넘겨졌죠. 예. 그런데 나머지 85명도 전수조사하겠다는 지금 검찰의 이런 입장은 그 김건희, 최은순 두 사람의 부당이익금이 뉴스타파 보도에 의하면 23억 원에 달한다고 예. 하고 있고요. 2차 주가 조작에 김건희 씨 자금이 전체 금액의 한 47% 정도인데요. 2010년 10월 28일 하루 거래량의 27.6%를 그 통장 하나에서 거래하는 녹취도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한 적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심 기자님이 지금 보시기에 전체 주가 조작 금액의 47%에 달하는 김건희, 최은순 계좌 등 대형 주포 몇 명, 특히 1, 2차 주가 조작에 모두 가담한 건 김건희, 최은순 모녀였는데요. 예. 1심 판결문에 그것도 적시하고 있죠. 그런데 이 공모자들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소액 투자자들 모두 조사를 하겠다는 이 검찰의 지금에 와서 이런 행태는 마치 개미들의 민심을 동요시켜가지고 실제 공범자 전주, 최은순, 김건희는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물타기로 저는 생각합니다. 신 기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예,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조사도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됐다고 보고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그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는
또 이루어진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당시에도요? 왜 네. 수사 당시에 네. 갑자기 왜 91명 전체를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인지는 저는 그 배경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무척 의심스럽고 김건희 봐주기 면죄부용으로 동원되지 않을까 저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지난 청문회 때 조남욱, 조성욱, 조원일, 삼부토군 소유주들과 이종호,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들은 우리라는 경제 운명 공동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그 국정농단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김건희 특검법도 발의되어 있는데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의심스럽다는 음성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상부회장님하고는 되게 오랫동안 우리 가족하고 다 같이 친하게 지냈고 이제 우리는 다 이제 아주 그런 위원장이 가족 허락하겠습니다. 사이고. 안 돼요. 그냥 해석하세요. 계속 틀어주세요. 틀어주십시오. 잠깐 중단해 주세요. 잠깐 중단해 주세요. 자, 제가 지난번에 운영 규칙 말씀드렸죠. 두 분이 간사간 협의를 해서 협의가 안 되면 위원장이 재량으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겁니다. 협의하세요. 두 분의 협의하세요. 두 분 협의하세요. 빨리 협의하세요. 네. 두 분 나오세요. 빨리. 노컨듀스라고 되어 있는. 여기서 협의하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하실 때 공영 방송에 운영 규칙 주세요. 공영 방송에 하는 것은 우리가 때는 좋다. 그렇지만은 그게 아닌 유튜브나 이런 방송의 경우에는 사전에 먼저 알려가지고 협의를 하게 하고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그 외의 것은 그렇게 하기로 했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 그때 정리해 주셨는데요. 자, 간사님들 이제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시고요. 자, 둘이 협의했는데 협의가 안 되죠? 예, 예, 알겠습니다. 내가 얘기했었잖아요. 자,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자,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의 운영 방침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이 질의 중 시청각 자료, 다른 사람의 발언을 재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가 지금 협의를 했고, 그래서 허용하지 않는다는 두 사람들의 뭐 합의도 없고 합의가 될 리도 없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겠습니다. 자, 계속 질의해 주세요. 네, 그 음성 계속 틀어주십시오. 저는 그 상부회장님하고는 되게 오랫동안 우리 가족하고 다 같이 친하게 지냈고 이제 우리는 다 이제 아주 그런 가족 사이고. 네. 지금 그 김건희 씨의 전화통화 녹취인데요. 삼부 회장님하고는 되게 오랫동안 우리 가족같이 친하게 지냈고 이제 우리는 다 저기 그런 가족 사이이고 가족 사이라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족보다 더 넓은 개념이겠죠. 어제 또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후에도 도이치모터스에서 발행한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회사채를 이용해서 신종수법의 주가 조작으로 김건희 여사가 수익을 챙겼다는 추가 의혹입니다. 네, 염신일 증인께 묻겠습니다. 예. 오늘 그 도이치모터스 회계 관리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인 이종호 씨 알고 계신가요? 예. 오늘 불출석한 이종호 증인과 민태균 씨도 알고 계시죠? 예.
두 사람 무슨 관계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 무슨 관계인지는 나중에 가족 알았습니다. 관계입니다. 예. 예, 이종호의 매제가 민태균 증인입니다. 그 도이치모터스 공범 민태균은 지난 2012년 12월 27일 권오수 대표가 소유하던 도이치모터스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1,680만 원에 인수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때 샀던 채권은 마무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건태 의원님 질의하시고요. 질의 중에 발언대로 불러내신 뒷줄에 앉아 계신 분들은 발언이 끝났으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뻘쭘하게 서 있게 하지 마시고요. 자, 이건태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제 질의를 우리 시민보 장관님께서는 좀 잘 들으시고요. 나중에 제가 종합해서 물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원석 총장이 안 나오셨는데 어차피 이 청문회를 법무부 장관님, 이원석 총장님, 그다음에 중앙검사장, 반부패 2부장이 들으실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제 질의를 이분들 잘 들으시고 언론에 답을 좀 해주세요. 언론에서도 이분들한테 좀 질문 좀 해주십시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관련해서 저는 김건희 여사의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검찰이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 좀 띄워주세요. 이 화면은 2021년 9월 23일자 이정필 피의자 신문조서정 일부입니다. 권오수가 김건희 여사에게 이정필을 소개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정필의 설명입니다. 이정필의 답이 이렇습니다. 김건희를 소개받고 권오수가 지금 도이치모터스 시총이 200억 원 정도 되는데 적어도 500억 원은 가야 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권오수가 김건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랬더니 김건희가 그 자리에서 신한증권 계좌에 10억 정도가 있는데 주식을 사야겠네라고 하면서 신한증권에 전화를 하여 앞으로 이주환은 이정필의 가명입니다. 이주환이라는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주문을 내면 받아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진술은 시총 200억을 500억으로 올린다는 얘기는 주가 조작을 한다는 얘기고 이 얘기를 김건희 여사가 듣고 10억을 투자해서 이정필의 주문을 받아주겠다는 것을 신한증권 직원에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진술 하나로서 주가 조작 공모가 다 입증이 된 겁니다. 무슨 더 증거가 필요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중앙검사장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1심 판결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건희 명의 대신증권 계좌에 관해서 민태균이 2010년 10월 28일 13시 2분 7초경 피고인 김기현에게 잠깐만 계세요. 지금 처리하시고 전화 주실 듯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약 3분 뒤인 13시 5분 40초부터 해당 계좌에서 주당 3,100원에 10만 주의 매도 주문이 제출되고 곧바로 피고인 김병년 및 민태균 계좌에서 주당 3,100원에 매수 주문이 제출되어 매매가 체결된다. 이것은 김기현이 민태균에게 지시하고 민태균이 이 종호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돼서 김건희 여사가 주당 3,100원에 10만 주를 매도하고 그 매도 주문을 김병년과 민태균이 전량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통종 매매를 했다는 명백한 판결문입니다. 이 관련해서 추가 증거가 있습니다. 또 한번 띄워주세요. 2010년 10월 28일 13시 9분 김건희 여사와 대신증권 직원의 전화 주문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교수님 저 그 10만 주 냈고 예, 그거 누가 가져가네요. 아, 체결됐죠. 예, 토로스는 김기현을 말합니다. 토로스 이쪽에서 가져가네요. 보니까 김건희 여사는 체결됐죠. 이미 내용을 다 알고 확인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판결문 내용과 이 녹취록을 비교하면 김건희 여사가 통정 매매를 했다는 것이 입증됐지 않습니까?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또 화면 띄워주세요.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건희 명의 대신증권 계좌에 대해서 2010년 11월 1일 11시 25분경 피고인 김기현이 민태균에게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주셈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민태균은 준비시킬게요 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김기현이 11시 44분 32분경 매도하라 하셈 이라고 하자 11시 44분 39분경 해당 계좌에서 주당 3,300원의 8만 주의 매도 주문이 제출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기현이 민태균에게, 민태균이 아마 이종호에게, 이종호가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돼서 통정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판결문 내용입니다. 추가 증거가 있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2010년 11월 1일 11시 45분 29초경 김건희 여사와 대신증권 직원 간의 전화 주문 내용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저 김건희 고객님 되시죠? 네, 예, 여기 대신증권 목동지점 이암흑이라고 합니다. 네네. 네, 방금 그 도이치모터스 8만 주, 네, 다 매도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직접 개입해서 통정 매매가 이루어졌고 완료됐다는 명백한 증거 아닙니까? 이 이상의 추가 증거가 뭐가 필요합니까? 또 화면 띄워주세요. 정덕채 검사가 민태균 증인에게 묻습니다. 이때 당시에 김건희 명의 대신증권 계좌는 영업점 단말로 김건희 씨가 직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낸 주문이에요. 그러면 저 메시지 봤을 때 누군가가 김건희 씨에게 팔라고 전화를 했다는 건데 증인은 저 문자 메시지 상대방이 이종호 대표라고 했는데 검사는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가 김건희 여사에게 해서 영업점 달만점에서 통정 주문이 완료됐다는 것을 검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기소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판결문을 보면 대신증권 전화 녹음 파일이 증거로 제출 안 됐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판결문 증거 목록에 그게 없어요. 다음으로 화면 띄워주세요. 검사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 결과를 보면 김건희 여사가 14억 원, 최윤수 씨가 9억 원, 합계 23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검찰은 왜 기소를 하고 있지 않는지 중앙검사장은 언론에 답을 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본회의장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본회의 회의가 열릴 때는 상임위를 열 수 없습니다.